새벽 5시 서울 강남 한복판 30층 건물 앞에 한 할머니가 섰다. 이순자 씨, 72세, 등이 굽은 작은 체구에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헌 가방이 들려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30층 유리 건물이 새벽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건물 꼭대기에는 파란색 네온 사인이 빛났다. 청산산업. 순자 씨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40년 전 자신이 손수 세운 회사, 단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5천억 원 대기업이 된 곳. 하지만 지금 순자 씨는 그 회사의 청소원이었다. 정확히는 위장 취업이었다. 지난달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횡령, 리베이트, 인사비리. 제보 내용은 구체적이었지만 증거가 없었다.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직접 들어가 확인하겠다고. 72세의 나이로 청소원 면접을 봤다. 담당자는 나이를 보고 난색을 표했지만 순자 씨는 간곡히 부탁했다. 일할 데가 없어요.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전부터 이 건물의 청소원이 됐다. 순자 씨는 직원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 쪽문으로 들어갔다. 청소원 탈의실은 지하 3층 구석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옷을 갈아입었다. 남색 청소복에 노란 조끼, 머리에는 모자를 눌렀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다. 아무도 자신이 이 회사 창업주라는 걸 알아보지 못할 것이었다.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다. 2층, 총무부와 인사부가 있는 곳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허리를 굽히니 무릎이 욱신거렸다. 72의 몸으로 하루 8시간 청소하는 건 고통이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사무실 문들을 지나치며 슬쩍슬쩍 안을 들여다봤다. 직원들의 책상 배치, 서류 더미, 컴퓨터 화면. 모든 것을 기억했다. 아, 거기 청소 아줌마.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는 돌아봤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빼입었고 명찰에는 김민준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과장님. 순자 씨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여기 바닥에 물 묻었잖아요. 다시 닦아요. 죄송합니다. 순자 씨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민준 씨는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나이가 몇인데 일을 이 모양으로 해요. 제대로 할 자신 없으면 그만두세요. 말투가 거칠었다. 순자 씨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보며 지나갔다. 순자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끝이 지릿했다. 저 사람이 제보에 나온 인물 중 하나였다. 김민준 과장.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오전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복도 구석에 서서 그들을 관찰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지나쳤다. 한 젊은 여자 직원만이 순자 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명찰에는 강서연 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순자 씨는 작게 웃었다. 서연 사원은 신입이었다. 아직 회사 생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업무 시간이 시작됐다. 순자 씨는 각 층을 돌며 청소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귀를 열어두고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복사기 앞에서, 탕비실에서, 복도에서 사람들은 청소원 앞에서는 경계를 풀었다. 어제 박 부장님이랑 협력업체 사장 만났다며? 응. 고급 레스토랑에서. 들고 온 봉투 크기 봤어. 순자 씨의 귀가 쫑긋했다. 저 대화를 기억해야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갔다. 직원 식당과 청소원 식당은 따로 있었다. 순자 씨는 청소원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다른 청소원들의 대화가 들렸다. 요즘 김민중 과장 진짜 심해. 맨날 트집 잡고 반말하고. 그러게. 저번에 내가 실수로 서류 건드렸다고 소리 지르더라고. 나이도 어린 것이 버릇이 없어. 순자 씨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들었다. 김민중 과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오후가 되자 순자 씨는 5층으로 올라갔다. 임원진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복도를 닦는데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건 얼마나 챙겼어? 3천만 원. 반반 나누면 1,500씩. 순자 씨는 걸레질을 멈췄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박 부장님은? 부장님은 모르게 해야지. 들키면 우리 둘 다 끝나. 김민준 과장의 목소리였다. 순자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음 거는 언제야? 다음 주. 이번엔 더 큰 건이야. 대화가 계속됐다. 순자 씨는 몇 분간 녹음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손끝이 떨렸다. 증거를 잡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며 순자 씨는 건물을 다시 올려다봤다. 자신이 만든 회사, 수많은 밤을 새우며 키운 기업. 하지만 지금은 썩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출근했다. 3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김민중 과장이 나타났다. 아, 청소 아줌마. 어제 내 자리 청소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어디가 문제였습니까? 책상 밑에 먼지 그대로 있고 쓰레기통도 안 비웠던데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하세요. 사실이 아니었다. 순자 씨는 어제 민준 씨 자리를 꼼꼼히 청소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제대로 하세요. 나이 먹으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안경이라도 쓰고 일하세요. 민준 씨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옆을 지나가던 최다의 대리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과장님, 청소 아줌마한테 그러시면 어떡해요? 왜?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건데 돈 받고 일하면 제대로 해야지. 두 사람은 순자 씨를 남겨두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40년 전 이 회사를 만들 때가 떠올랐다. 단돈 200만 원으로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 하나 월세로 얻어서 혼자 전화 받고 장부 정리하고 영업 다녔다. 밤샘 작업도 수도 없이 했다. 손님 하나 잡으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다녔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회사는 조금씩 커졌다. 직원이 생겼고 사무실이 넓어졌고 매출이 올랐다. 20년 후에는 이 건물을 샀다. 30층 빌딩.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싶었지만 겸손하게 청산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참아야 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점심시간이었다. 순자 씨는 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민준 과장과 다혜 대리가 나란히 걸어오는 게 보였다. 아, 청소 아줌마.
민준 씨가 순자 씨를 불렀다. 네, 과장님. 여기 복도에 먼지 날리는데 물 청소 좀 해요. 손님 오는데 이 꼴이 뭐예요? 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는 깨끗했다. 먼지 같은 건 없었다. 지금 깨끗한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민준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가 그냥해요?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청소 아줌마가 깨끗한지 아닌지 판단해요. 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지릿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10분 후에 확인할 거니까. 민준 씨는 다의 대리와 함께 사라졌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정체를 밝히고 싶었다. 내가 이 회사 창업주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투를 쓰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 복도를 닦기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짰다. 72세의 무릎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옆을 지나가던 서연 사원이 멈춰섰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과장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복도 원래 깨끗했는데. 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서연 사원을 봤다. 어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일이니까. 그래도 얘야,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서연 사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갔다. 순자 씨는 다시 걸레를 짰다. 오후 3시경이었다. 순자 씨는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탁자를 닦는데 서류 뭉치가 보였다. 협력업체 계약서였다. 순자 씨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 불리한 조건들. 누가 봐도 뒷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사진을 다 찍고 서류를 제자리에 놓으려는데 문이 열렸다. 박재훈 부장이었다. 뭐 하는 거요?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류 왜 만져요? 아, 닦으려고 치웠다가 다시 놓는 중이었습니다. 재훈 부장은 순자 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순자 씨는 애써 태어난 척 걸레를 들었다. 앞으로 회의실 서류는 건드리지 마요.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재훈 부장은 서류를 챙겨나갔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킬 뻔했다. 하지만 사진은 찍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순자 씨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평소 살던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다. 위장 취업을 위해 한 달 전에 구한 월세방이었다. 침대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계약서, 녹음 파일, 메모들.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장 사본이나 뒷돈 거래 현장 같은 것. 순자 씨는 노트를 펼쳐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다. 김민준 과장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령 의혹, 박재훈 부장 계약서 조작 의혹, 최다의 대리 민준과 공모 가능성. 손끝이 지릿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이 40년을 바쳐 키운 회사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는데 그중 일부가 회사를 좀먹고 있었다. 순자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청산산업 건물에 불빛이 보였다. 곧 끝낼 것이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자 씨는 2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변기를 닦는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과장과 다혜 대리였다. 어제 그 할망구 봤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도 대꾸하더라. 그러니까요. 나이만 먹었지 버릇이 없어요. 청소나 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다음에 한 번 더 건방지게 굴면 잘라버릴 거야. 순자 씨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과장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청소 아줌마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고. 나이 처먹고도 눈치가 없어. 두 사람은 웃으며 나갔다. 순자 씨는 칸 밖으로 나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희끗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순자 씨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민준 과장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청소나 하는 주제라. 43년 전이 떠올랐다. 1981년. 29의 이순자 씨는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얻었다. 월세는 10만 원. 당시로서도 가장 싼 곳이었다. 방 한쪽 구석에 책상 하나를 놓고 전화기를 설치했다. 그게 전부였다.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 하지만 간판은 당당하게 걸었다. 청산산업. 청산은 순자 씨 아버지의 호였다. 평생 청렴하게 살다 간 아버지. 그 이름을 회사에 붙였다. 딸아, 장사를 시작한다고? 어머니는 반대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해? 시집이나 잘 가야지. 어머니,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사업할 거예요. 이 고집불통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순자 씨는 굽히지 않았다. 자본금은 200만 원. 대학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전부였다. 사업 아이템은 산업용 부품 유통이었다.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부품들을 중개하는 일. 첫 고객을 찾아다니던 날이 기억났다. 저희 청산산업입니다. 부품 필요하시면 저렴하게. 필요 없어요. 가세요. 문전박대를 당했다. 한 번, 두 번, 10번.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공장을 찾아다녔다. 구두가 닳고 양말에 구멍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100번째 방문 끝에 첫 계약을 따냈다. 그래. 한번 믿어볼게요. 근데 사장님 참 끈기 있으시네. 작은 공장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계약금은 50만 원. 하지만 순자 씨에게는 100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1년이 지났다. 고객이 조금씩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다. 이 달 월세 못 내겠어요. 건물주 아주머니에게 사정했다. 또요?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다음 달에는 꼭 낼게요. 큰 계약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에휴,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러면 안 돼요. 고마웠다. 건물주 아주머니의 선심이 없었다면 그때 망했을 것이었다. 2년째 되던 해였다. 큰 계약이 들어왔다. 대기업 하청 계약. 1년에 5천만 원어치 부품 공급. 순자 씨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부품을 미리 구입할 돈이 없었다. 은행을 찾아갔다.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담보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럼 안 되죠. 대출은 담보가 있어야. 순자 씨는 모든 은행을 다녔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다. 절망에 빠졌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수진 씨. 대학 동기였다. 얼마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맞네.
근데 내가 도와줄게. 정말? 하지만 이자는 이자 됐어.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갚아. 수진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빌려줬다. 순자 씨는 그 돈으로 부품을 구입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 계약이 전환점이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5년 후 직원이 10명이 됐다. 10년 후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다. 15년 후 매출이 100억을 넘었다. 20년 후에는 이 건물을 샀다. 30층짜리 빌딩. 꿈만 같았다. 그리고 30년 후 청산산업은 연 매출 5천억 원 대기업이 됐다. 직원은 1,500명. 전국에 지사가 있었다. 순자 씨는 62세의 대표에서 물러났다. 딸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퇴직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딸의 말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10년을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한 달 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회사 내부 비리, 횡령, 리베이트. 순자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자신이 키운 회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72세의 나이로 청소원이 되어 회사에 잠입한 것이었다. 순자 씨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43년. 자신이 온 힘을 다해 키운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썩어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주먹을 쥐었다. 절대 놔두지 않을 것이었다. 출근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순자 씨는 새벽 5시에 건물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온 이유가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오늘 민준 과장이 협력업체 사장과 만나 뒷돈을 받기로 했다는 날이었다. 순자 씨는 지하 주차장에 숨어서 기다렸다. 차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꺼냈다. 녹화 버튼을 눌러 놓았다. 오전 6시 30분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50대 남자가 내렸다. 협력업체 강 사장이었다. 강 사장은 주변을 살피더니 트렁크를 열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때 민준 과장이 나타났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이거 받아. 강 사장은 서류 가방을 건넸다. 민준 씨는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돈 뭉치가 보였다. 이번에는 좀 많네요. 계약 금액이 컸으니까 다음에도 잘 부탁해. 물론이죠. 다음 건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순자 씨는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 결정적 증거였다. 민준 씨가 가방을 들고 사라진 후 순자 씨는 주차장에서 나왔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박재훈 부장도 조사해야 했다. 오전 9시 순자 씨는 4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민준 과장이 사무실에서 나와 순자 씨를 봤다. 아, 청소 아줌마. 잠깐, 네, 과장님. 내 자리 쓰레기통 비웠어요. 네, 아침에 비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아직 가득 차 있던데. 순자 씨는 고개를 가웃했다. 분명히 비웠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내가 봤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짓말까지 해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제대로 일 못하면 나가라고요. 나이 많다고 봐주는 거 아니니까. 순자 씨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준 씨는 코웃음을 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조금만 더 참으면 점심시간이었다. 순자 씨는
5층 임원 회의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재훈 부장과 누군가의 대화였다. 이번 계약은 얼마나 챙겼습니까? 5천. 반은 당신 몫이고. 좋습니다. 통장 번호는 전에 드린 거 그대로. 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김 과장이 눈치채진 않았습니까? 민준이요. 걔는 제 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걔도 따로 챙기는 거 있던데. 다들 하는구만.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는 손끝이 지릿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계속 녹음했다. 대화가 끝나고 문이 열렸다. 순자 씨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레질을 했다. 재훈 부장이 나오며 순자 씨를 봤다. 또 당신이네요. 청소 중입니다. 여기는 임원 구역이라고요. 함부로 오지 마요. 알겠습니다. 재훈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자 씨를 보다가 갔다.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점점 쌓이고 있었다. 오후였다. 순자 씨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세면대를 닦는데 다혜 대리가 들어왔다. 아, 청소 아줌마.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지금 바로 채우겠습니다. 순자 씨는 휴지를 가지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다혜 대리가 막아섰다. 바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요. 손님 오는데 휴지도 없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순자 씨는 서둘러 창고로 갔다. 휴지를 챙겨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민준 과장과 다혜 대리의 대화가 들렸다. 그 할망구 진짜 답답해. 하는 것 좀 봐. 맞아요. 나이만 많지 일 처리가 엉망이에요. 이번 주 안에 자르는 게 어때? 다른 사람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멈췄다. 숨이 걸렸다. 자른다고? 그래도 괜찮을까요? 나이 많은 분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청소원은 많아. 하나 없어진다고 뭐. 두 사람은 웃으며 지나갔다. 순자 씨는 휴지를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이 40년을 바친 회사, 그곳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닦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순자 씨는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오늘 찍은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민준 과장 뒷돈 수수 현장 영상, 재훈 부장 횡령 대화 녹음, 계약서 조작 증거 사진, 모든 증거가 갖춰졌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어 한 사람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정수진 이사였다. 43년 전 순자 씨를 도와준 대학 동기. 지금은 청산산업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줘. 네. 갑자기 왜요? 중요한 일이 있어. 모든 이사진을 모아줘. 그리고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박재훈 부장과 김민준 과장도 불러줘. 무슨 일인데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청산산업 건물이 보였다. 내일이 심판의 날이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일주일간의 위장 취업, 모욕과 갑질, 증거 수집, 모든 것이 내일 마무리될 것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민준 과장도 재훈 부장도 모두 자신이 뽑은 직원들이었다. 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했던 사람들. 그들을 믿고 회사를 맡겼는데 배신을 당한 것이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0년 전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딸에게 당부했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라. 그들이 있어야 회사가 있는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이 독이 됐는지도 몰랐다. 너무 관대하게 대하다 보니 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닐까?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와 다른 옷을 꺼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10년 전 마지막 이사회 때 입었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72세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다. 가방에 서류를 챙겼다. 증거 자료들,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 사진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넣었다. 오전 9시 청산산업 건물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갔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이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평소 같으면 청소원 출입구로 가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정장을 입어서인지 그냥 보내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이사회실이 있는 곳이었다. 복도를 걷는데 몇몇 직원들이 순자 씨를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청소복을 벗으니 그저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손끝이 지릿했다. 문을 열었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사진 5명, 그리고 정수진 이사. 수진 씨가 순자 씨를 보고 눈이 커졌다. 언니, 다른 이사들도 놀라며 일어섰다. 회장님, 회장님이 어떻게... 순자 씨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상석에 앉았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10년 만에 앉는 자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이사회를.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서류를 꺼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10분 후 박재훈 부장과 김민준 과장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급하게 부름을 받고 왔는지 숨이 가빠 보였다.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셨다고 해서 재훈 부장이 말하다가 멈췄다. 상석에 앉은 순자 씨를 봤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민준 과장도 순자 씨를 봤다. 눈이 커졌다. 청소 아줌마. 순자 씨는 두 사람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앉으시죠. 냉랭한 목소리였다. 재훈 부장과 민준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회장님, 저 사람이 왜 여기에? 한 이사가 물었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이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네, 청소원이요? 왜 그런 일을? 순자 씨는 손을 들어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다. 한 달 전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훈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 과장은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43년을 바쳐 키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저장 장치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졌다. 일주일 동안 저는 청소원으로 일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다.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 과장이 돈뭉치를 받는 장면이었다. 민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김민준 과장,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재훈 부장의 대화 녹음이었다. 이번 계약은 얼마나 챙겼습니까? 5천. 빠는 당신 몫이고. 재훈 부장이 일어섰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재훈 부장, 당신은 계약서를 조작하고 횡령을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작된 계약서들, 통장 내역, 녹음 파일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재훈 부장과 민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순자 씨는 서류를 덮고 두 사람을 똑바로 봤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청소 아줌마로 불렸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이 많은 청소원이라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한다며 모욕을 들었습니다. 민준 과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43년을 바쳐 키운 이 회사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에는 순자 씨의 목소리만 울렸다. 저는 200만 원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장을 찾아다니며 고객을 모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을 새워 일했고 월세를 못 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다. 그렇게 43년을 버텼습니다.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재훈 부장과 민준 과장을 봤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회사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하고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자 씨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재훈 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횡령한 금액은 총 3억 7천만 원입니다. 재훈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계약서를 조작해서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협력업체와 짜고 허위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비자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떻게 이걸 일주일 동안 당신 사무실을 청소하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않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훈 부장은 주저앉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순자 씨는 민준 과장을 봤다. 김민준 과장,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당신이 받은 뒷돈은 총 2억 3천만 원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또 다른 증거 자료를 꺼냈다. 당신의 통장 내역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출처는 모두 협력업체입니다. 민준 과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것보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당신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민준 과장은 고개를 들었다. 순자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청소원을 무시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업신여겼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 들었습니다. 청소 아줌마는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했죠. 나이만 먹었지 쓸모없다고 했죠. 민준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 씨는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저는 일주일 동안 청소원으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조용해졌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대표로 있을 때
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청소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나요? 그들의 고충을 들어줬나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회의실의 이사들도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도 모르게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임원은 위에, 직원은 중간에, 청소원은 아래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만해졌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수진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문화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어. 성과만 중요하게 여겼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순자 씨는 다시 재훈 부장과 민준 과장을 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의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다. 당신들은 회사의 돈을 훔쳤습니다. 직원들을 무시했습니다.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류를 정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재훈 부장과 김민준 과장을 즉시 해임합니다. 재훈 부장이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3년 동안, 2년 동안 당신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제발. 그리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준 과장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순자 씨는 민준 과장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떨렸다. 일주일 전 당신은 저를 청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많다고 무시했습니다. 제가 창업주라는 걸 알았으면 그랬을까요? 민준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은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경비를 불렀다. 이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켜 주세요. 경비들이 들어와 재훈 부장과 민준 과장을 부축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순자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수진 이사가 순자 씨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언니, 수고했어.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순자 씨는 수진 씨의 어깨에 기댔다. 72세 노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내가 만든 회사에서. 이제 다 끝났어. 아니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야. 회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해.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고 다른 이사들을 봤다. 여러분, 오늘 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회사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리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회사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청소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게 제가 이번에 배운 교훈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순자 씨는 회사에 공식 발표를 했다. 전 직원 비상회의가 소집됐다. 대강당에 1,500명의 직원들이 모였다. 무대에 오른 순자 씨를 보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분이 누구지? 모르겠는데. 임원인가? 마이크를 잡았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청산산업 창업주 이순자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다.
많은 직원들이 순자 씨의 얼굴을 처음 봤다. 10년 전 은퇴한 후로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 씨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박재훈 부장과 김민준 과장의 횡령과 배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해임했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회사에 깊이 뿌리 내린 잘못된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순자 씨는 무대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청소원으로 일하며 저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게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무시를 당하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는 객석의 청소원들을 봤다. 그들은 뒤쪽 구석에 서 있었다.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모든 직원은 평등합니다. 청소원도, 경비원도, 사무직도, 임원도 모두가 이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순자 씨는 한 사람을 무대로 불렀다. 강서연 사원,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서연 사원이 놀라며 무대로 올라왔다. 이 친구는 신입 사원입니다. 제가 청소원으로 일할 때 유일하게 저에게 인사를 해준 사람입니다. 순자 씨는 서연 사원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작은 배려, 이런 작은 존중이 회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모두 이 친구를 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사원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순자 씨는 다시 청소원들을 봤다. 청소원 여러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소원들이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10명 정도 됐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회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동료이고 가족입니다. 순자 씨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그분의 손을 잡았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강당의 박수가 터졌다. 처음에는 서연 사원이 쳤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이틀 후, 순자 씨는 회사에 몇 가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첫째, 모든 직원은 서로 존댓말을 쓴다. 직급에 상관없이. 둘째, 청소원과 경비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셋째, 직장 내 갑질은 즉시 해고 사유가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다. 청소원이 회의에 참석한다고요? 무슨 의견을 내겠어요? 한 과장이 불만을 표했다. 순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청소원들은 회사 구석구석을 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그들의 의견이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회의에서 청소원 한 분이 좋은 의견을 냈다. 화장실 손 건조기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직원들이 불편해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말에 총무 담당 이사가 당황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3층, 5층, 8층. 화장실 다 그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수리하세요. 그리고 왜 한 달 동안 방치했는지 보고서를 내주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다.
직원들은 회사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갔다. 지하 3층 구석에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이건 아니죠. 순자 씨는 총무 이사를 불렀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세요. 밝게, 넓게, 쾌적하게. 예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회장님,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해야 합니다. 청소원들도 편하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2달 후 청소원 휴게실이 새롭게 단장됐다. 밝은 조명, 편한 소파, 깨끗한 사물함, 샤워실까지 갖췄다. 청소원들은 감동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회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어느 날 한 부장이 순자 씨를 찾아왔다. 회장님,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죠? 직원들 사이에 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이 부장에게 대드는 일도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곧 안정될 겁니다. 그래도 부장님, 순자 씨는 그 부장을 똑바로 봤다. 존중과 위계는 다릅니다. 서로 존중하되 업무상 역할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순자 씨는 전 직원 교육을 시작했다. 상호 존중, 소통, 협업. 한 달간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던 직원들도 점점 진심으로 바뀌었다. 사실 저도 후배들한테 함부로 대한 적이 많았어요. 이번 교육 받으면서 반성했습니다. 한 대리가 고백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났다. 회사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청소원들도 당당하게 걸었다. 순자 씨는 복도를 걸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수진아, 정수진 이사에게 말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회사야. 드디어 이렇네, 언니. 아직 멀었어. 하지만 방향은 맞아. 이제 제대로 가고 있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다. 순자 씨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4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이제는 청소원이 아니라 명예회장실에서 일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김민준 전 과장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합의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거절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민준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었다. 검찰에서 구속 기소했고 첫 공판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재훈 씨는 어떻게 됐나요? 박재훈 전 부장은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건 알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도 한때는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이었으니까. 회장님, 비서가 다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익명으로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다. 제보요? 네, 이번에는 다른 부서입니다. 영업 3부에서 접대비 횡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썩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조사 시작하세요. 이번에도 철저히 조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순자 씨는 자리에 앉았다. 손끝이 지릿했다. 회사를 정화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강서현 사원이었다. 회장님, 시간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서현 사원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일인가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서현 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영업 3부 최 부장님이 후배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다. 확실합니까? 네, 제 동기가 피해자입니다. 여러 번 당했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순자 씨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동기를 지금 당장 여기로 데려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0분 후 젊은 여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눈이 붉어 있었다. 앉으세요. 순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직원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미영입니다. 미영 씨, 편하게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영 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최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제 어깨를 만졌어요. 그리고 술을 계속 따르라고 강요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요? 네. 거의 매주 그랬어요. 거절하면 업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순자 씨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제가 아는 것만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미영 씨,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순자 씨는 즉시 비서를 불렀다. 최 부장을 당장 정직시키세요. 그리고 조사팀을 꾸리세요. 피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미영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세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순자 씨는 미영 사원을 봤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미영 사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흘 후 조사가 완료됐다. 최 부장의 성희롱은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총 5명. 1년 넘게 지속된 일이었다. 순자 씨는 최 부장을 즉시 해고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했다. 전 직원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심각한 일을 발표합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업 3부 최 부장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됐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다. 성희롱, 성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든 그런 행위를 하면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순자 씨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신고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순자 씨는 신고 창구를 새로 만들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전담팀이 즉시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다. 한 달 후 신고가 5건 더 들어왔다. 모두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됐고 가해자들은 모두 징계를 받았다. 회사는 점점 깨끗해졌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수진 이사가 들어왔다. 언니, 아직도 일해? 응, 검토할 서류가 많아서. 수진 씨는 순자 씨 옆에 앉았다. 언니, 무리하지 마. 나이도 있잖아. 괜찮아. 할 일이 많아. 그래도. 순자 씨는 서류를 내려놓고 수진 씨를 봤다. 수진아, 나 이거 끝내야 해. 내가 만든 회사를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야 해. 언니도 인간이야. 쉬어야지. 쉬면 또 썩어. 지금이 중요한 때야.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근데 건강은 챙겨. 응, 알았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 11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언니, 응, 고생 많아. 정말.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순자 씨는 다시 서류를 들었다. 회사를 바꾸는 일. 그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43년 전 2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회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했다. 순자 씨는 펜을 들었다. 손끝이 지릿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청산산업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를 걷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청소원들도 당당하게 일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만족하지 않았다.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뿌리부터 바뀌어야 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전 임원진을 모아놓고 발표했다. 인사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앞으로 승진 평가에 업무 성과만이 아니라 동료 평가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동료 평가요? 네. 함께 일하는 동료들, 후배들, 심지어 청소원과 경비원까지 모두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그건 너무 급진적인 것 같은데요.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순자 씨는 화면에 새 제도를 띄웠다. 업무 성과 60%, 동료 평가 20%, 리더십 평가 20%,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리더십 평가는 누가 합니까? 부하 직원들이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평가합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새 제도가 시행됐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는 직원들도 많았다. 하지만 점점 적응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다. 오만했던 과장 하나가 태도를 바꿨다. 후배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평가에 반영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능력은 있지만 독불장군이었던 팀장이 협업을 배웠다. 동료 평가를 잘 받으려면 함께 일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해졌다. 한 달 후, 순자 씨는 청소원 대표 3명을 따로 만났다. 그동안 회사 생활이 어땠나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예전에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직원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인사를 해요. 예전에는 아무도 인사 안 했는데, 이제는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해요. 다른 분이 덧붙였다. 회의에도 참석하잖아요. 저희 의견도 듣고. 그게 정말 큰 변화예요.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제안이 더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하나 있긴 한데 말씀하세요. 청소원 휴게실은 리모델링 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경비원 휴게실도 좀.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해야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비원 휴게실도 새롭게 단장됐다. 경비원들은 감동했다. 회장님이 정말 다르세요. 우리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청산산업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구직 사이트에 청산산업 평가가 올라왔다. 회장님이 직접 회사 문화를 바꾸고 계십니다. 정말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됐어요. 청소원, 경비원까지 존중하는 회사. 처음 봐요. 일과 삶의 균형도 좋아졌고 수평적 문화도 자리 잡았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지원자가 늘어났다. 특히 젊은 인재들이 몰렸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면접을 보러 온 한 지원자가 말했다. 순자 씨는 직접 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회장님이 직접 회사를 바꾸신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나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요. 요즘 회사들은 성과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8개월째 매출도 오르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니 생산성도 높아졌다. 이직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예전에는 1년에 20%였는데 이제는 5%로 줄었다. 한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청산산업의 변화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순자 씨는 인터뷰에 응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해야 합니다.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회장님이 청소원으로 위장 취업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다.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어땠습니까? 청소원으로 일하시면서 힘들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을 때도 모르게 계급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존경합니다. 이런 회장님이 더 많아져야 해요. 72세의 청소원으로 일하다니 대단하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칭찬에 우쭐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혼자 회사를 걸었다.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다. 청소원 몇 분이 복도를 닦고 있었다. 순자 씨를 보고 인사했다. 회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일이 좀 남아서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요즘은 일하기 편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순자 씨는 난간에 기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어머니, 순자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72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있을 나이였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회사를 바꾸는 싸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싸움. 쉽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 씨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지릿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순자 씨의 희끗한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청산산업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 직원 만족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직률은 업계 최저였다. 신입사원 지원율은 10배로 늘었다. 무엇보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웃으며 일했다. 서로 존중하며 협력했다. 순자 씨는 회사를 걸으며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나가는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다. 청소원도, 경비원도, 사무직도, 임원도 모두가 같은 밝기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도 웃으며 답했다. 1년 전 이 복도를 청소하며 무시당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서러움, 분노, 슬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다. 그날 오후, 순자 씨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1년 만에 다시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 무대에 오른 순자 씨를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진심 어린 박수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자 씨는 마이크를 잡았다.
1년 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회사를 바꾸겠다고, 모두가 존중받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당이 조용해졌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을 달려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변화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한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순자 씨는 화면을 켰다. 청산재단을 만들겠습니다. 화면에는 재단 설립 계획이 떠 있었다. 제 개인 재산 500억 원을 출연해서 직원 복지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다. 이 재단은 직원들의 자녀 교육, 의료비 지원, 노후 준비를 돕습니다. 특히 청소원, 경비원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순자 씨는 청소원들을 봤다. 여러분도 이 회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청소원 한 분이 눈물을 흘렸다. 옆 사람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순자 씨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청산 아카데미를 만들겠습니다. 화면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모든 직원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업무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 예술, 취미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순자 씨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저는 43년 전 200만 원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러분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자산입니다. 순자 씨는 한 사람을 무대로 불렀다. 청소원 대표였다. 1년 전 저는 이분과 함께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순자 씨는 그분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해 주셔서. 청소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덕분에 제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순자 씨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회의가 끝난 후 순자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수진 이사였다. 언니, 정말 대단해. 500억을 선뜻.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돈은 쓰이는데 가치가 있는 거니까. 수진 씨는 순자 씨 옆에 섰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그냥 사람이야. 아니야. 72세의 청소원으로 일하고 회사를 바꾸고 500억을 쾌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아. 그래도 멋져. 정말.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석양을 바라봤다. 수진아. 응. 고마워. 43년 전에 3천만 원 빌려줘서. 그게 없었으면 오늘의 청산산업도 없었을 거야. 에이, 그게 뭐라고. 아니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수진 씨는 순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야, 언니. 며칠 후 순자 씨는 작은 원룸을 찾아갔다. 1년 전 청소원으로 일할 때 살았던 곳이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순자 씨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1년 전 이곳에서
매일 밤 증거를 정리했다. 녹음 파일을 듣고 사진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웠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청산산업 건물이 보였다. 1년 전에도 여기서 저 건물을 바라봤었다. 그때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순자 씨는 방을 나와 문을 잠갔다. 이제 이곳에 올 일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것이었다. 이 1년의 경험을, 청소원으로 일하며 배운 교훈을. 며칠 후 순자 씨는 강서연 사원을 불렀다. 서연 씨, 제안이 있어요. 네, 회장님. 청산 아카데미 책임자를 맡아줄 수 있겠어요? 서연 사원은 눈이 커졌다. 저요? 네. 1년 전 저를 유일하게 존중해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경력도 짧고.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당신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서연 사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순자 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1년 전처럼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더 많이 보였다. 해냈어. 순자 씨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1년 걸렸지만 해냈어. 회사를 바꿨어.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순자 씨는 난간의 기대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멀리 한강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73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해서 쉬고 있을 나이였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1,500명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시작. 순자 씨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지릿했다. 조금 더 가보자. 밤하늘의 별들이 순자 씨를 내려다봤다. 72세 할머니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순자 회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2세에도 청소원으로 위장 취업하며 회사를 바로잡으신 그 용기.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원이든 경비원이든 회장이든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